뉴스 FM 조현주입니다. 우리 시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저 왕조현지는요. 학창 시절 음악 방학 숙제하러 클래식 공연만 갔다 하면 그렇게 졸았습니다. 네. 멀끔한 옷에 구김이라도 갈까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잘 몰라도 아는 척 누군가 박수를 치는 것 같으면 따라치고 해봤지만 참 졸음이 오는 건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이분들의 공연이 있었더라면 마지막 악장까지 클래식을 즐길 수 있었지 않을까 내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요.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사용법 콘서트를 여는 두 분입니다.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 트럼펫터 그리고 이수민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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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일단 질문을 제가 먼저 인사보다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분 지금 행복하세요? 네. 아니 지금 나훈 선생님은 바로 나왔고 네. 이수민 선생님은 그냥 웃음만. 네, 저도 행복합니다. 성격이 워낙 긍정적이라서.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조현지 아나운서님과 함께 방송을 해서 또 너무 행복하고요. 갑자기요? 갑자기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나 선생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럼펫 연주자 나홍준이고요. 요즘 그 클래식 콘서트 가이드로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그림 그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민이고요. 저도 여기저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소개를 간단하게 정말 해주셨지만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분들이 또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여름방학 우리 아이들과 어디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에 특히나 더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공연을 앞서서 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을 위한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기 때문에 이거 애들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망설이셨던 분들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죠? 그쵸?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쉽게 그만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어떻게 오늘 재밌게 해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앞서서 노래 나가는 동안 저희가 이 시간 좀 재밌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제일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홍준 트럼펫터의 별명이 클래식계 유재석? 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외모 안 닮았는데요? 네. 먼저 제 이름 나홍준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사실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별명이죠. 네. 그것도 뭐 다른 것보다도 그냥 그 저를 좀 좋게 봐주신 분들이 감사하게도 그렇게 좀 포장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뭐 때문에 유재석 씨가 비유가 됐을까요? 띄우려고? 그만큼 좀 말주변이 좋고 유머러스 하시다는 얘기 아닐까? 네, 저도 그렇게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진짜 예쁘게 봐주셔서.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또 그 오디오 콘텐츠를 계속해서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거기서는 또 어떤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터넷에 키면 초록색 창문에 그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클래식 사용법이라고 하는 그 채널을 연재하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가 흔히 약을 팔 때도요. 네. 약 판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야기 위험한 얘기인데 어디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클래식을 이야기할 때 좋다고만 이야기하지 사실 어디에 어떻게 좋다라고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럴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좋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장소, 감정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이제 클래식 사용법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 먹을 때 복용법을 참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해주셨는데 아니 그리고 수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크런니라는 별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이게 크런니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크런니 뭐 아주 간단하게 클래식하는 언니? 네. 너무 빨리 맞췄나요? 너무 쉬운다. 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 언니라는 뜻에서 붙여봤고요. 사실 많이 크고 싶어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사실 제가 아까 처음 소개시켜드렸을 때 그림 그리는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원조
원조 별명이거든요. 네. 제가 클래식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그 앞에서 이제 기업체 강연 같은 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설도 하고 그림으로도 보여드리고 제 연주까지. 그래서 한 곡을 3가지 루트로 경험하실 수 있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 크런니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클래식 기반으로 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음악 칼럼니스트, 또 인터뷰어도 하고 있고 공연 기획도 하고 있고 미술이랑 음악을 접목시킨 교육도 하고 있어요. 네. 또 클래식 동호회 리더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또 저도 나홍준 선생님처럼 쉽고 재미있게 클래식을 소개하고 싶어서 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독자가 얼마나 되나요? 너무 부끄러운데 네. 300명? 네. 아니, 정말 앞으로 더 크셔야 되는 네, 많이 그런 커야 됩니다. 클런인데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좀 관심 갖고 구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지금 이수민 선생님이 아주 길게 소개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나홍준 선생님, 아 나도 더 할 걸 그랬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니 이제 클래식 공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앞서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클래식 공연장을 가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잘 모르고 듣다 보면 꾸벅꾸벅 졸기 마련이에요. 참 숙면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곡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클래식을 친숙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고민을 저는 늘 해왔었거든요. 네.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사람들이 왜 클래식을 어려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 클래식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음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1600, 1700, 1700년대 유럽에서 성향 음악을 우리는 지금 클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대 유럽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 우리가 아는 클래식 음악이기 때문에 정서상으로 처음부터 절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 그걸 인정하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고요. 네. 거기를 베이스에 둔다고 하면 내가 뭐 지식이 부족해서 클래식을 못 듣나? 뭐 이런 자괴감 같은 거는 처음부터 생각 안 하셔도 된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냥 어려운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그러면 좀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야 거기서 재미를 발견할 텐데 네. 일단은 우리가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클래식이 우리 삶에 좀 필요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곳에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 하지만 클래식을 잘 살펴보면 1700년대 유럽 사람들과 지금 우리 상황과 안 변한 것이 하나인데 바로 인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인간의 네. 감정인데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과 우리와 지금 인간의 감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클래식은 몇백 년 동안 인간의 감정을 위로해주고 또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살아남은 음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트로트, 가요 이걸 들으시다가 뭔가가 아쉬운데 할 때 클래식이 분명히 좋은 대안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취자분들의 그 음악 목록에 클래식을 하나 좀 가볍게 갖고 계시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수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을 워낙 이제 저보다도 훨씬 많이 접하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인데 많은 분들한테 클래식이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할 때 짧게 뭐라고 설명을 하세요? 클래식이 이런 겁니다. 좀 사전적인 의미로요? 누군가한테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 동호회 리더를 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꼭 해주세요. 클래식이 정확히 뭐예요? 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뭐 클래식카, 뭐 클래식 만년필 이런 말들 쓰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쓰이는 클래식이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그런 사전적인 용어로 쓰이는데 정확하게 이제 음악 쪽에서 클래식이라고 하면 고전주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좁게 말하면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에서 유행했던 예술 사조를 가리켜요. 원래는 문학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근데 또 음악적으로 건너오면 바흐가 죽었을 때 1750년대부터 이제 베토벤이 죽었을 때까지 1827년까지 그 사이를 이제 고전주의 악파라고 부릅니다. 이제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있죠. 네. 네. 아, 그런 거는 또 저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기억이 네, 새록새록 나는데 이제 8월에 이제 이렇게 두 선생님들의 아주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클래식 콘서트가 열리게 되는데 사실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면 뭐 도슨트라던가 아니면 전시 가이드 이런 것들 저희가 활용하긴 하는데 클래식 공연을 들으면서 일일이 설명해 주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이번 콘서트가 또 어떤 콘서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웅주님이 해주실까요? 네. 이번 콘서트는 그 말 그대로 이제 클래식 사용법 콘서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는 이제 이수민 선생님이 동물의 사육제를 가지고 나레이션을 하면서 음악이 형상화한 동물의 모습을 음악으로 알려주고요. 네. 그다음에 2부에서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실질적으로 클래식을 우리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면서 그 음악들을 라이브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화장실에서 듣기 좋은 클래식. 제목은 천둥과 번개입니다. 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그죠? 하는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해결할 때 천둥과 번개 소리가 난다는 건 굉장히 일이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도대체 이런 어떤 식으로, 네. 곡들을 추천하실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매칭을 해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듣기 좋은 음악들을.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오늘 이 공연 티켓을 직접 또 선물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클래식 콘서트로 이번 여름 휴가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티켓 원한다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께 궁금한 클래식 관련 질문들도 보내주세요. 샵 0945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앞서서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라는 그 작품이 공연된다고 했는데 이 작품이 동물들의 소리를 관현악으로 표현한 게 특징인 그런 곡들이잖아요. 네. 사실 근데 들으면서 이게 어떤 동물인지 잘 모를 때도 있는데 그걸 직접 중간중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총 14악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장 바로 전에 어떤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이제 제가 나레이션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아무래도 연상되기가 더 쉽겠네요. 그렇죠. 그럼 14악장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다 공연되나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3, 4악장 정도까지 이제 음악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통은 생각하시는데 이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 그렇다고 너무 길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악장이 짧게는 30초, 뭐 길게는 3분 정도라서 뭐 다 들으시면 25분? 네. 3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박수를 언제 쳐야 될까요? 이것도 많이 물으시는 주제 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14악장이 다 끝나고 나서 박수를 네. 치시면 되고 보통은 언제 박수를 치시면 되냐면 이제 연주자가 입장할 때 우선 치셔야 돼요. 네. 뭐 솔로 공연이나 실력 공연 같은 경우 이렇게 걸어 나와서 인사할 때까지 박수를 치셔야 되고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단원들이 이제 몇십 명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와서 착석을 할 때까지 박수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주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연주가 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때 연주자가 활을 내리고 인사를 할 때 혹은 지휘자가 팔을 내리고 뒤돌아서 인사를 할 때 그때 박수를 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공연장 처음 가시거나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딱 한마디 해드려요. 옆 사람이 칠 때 치세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었네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악장과 악장 사이보다는 그 작품의 연주가 다 끝났을 때 박수를 치는 게 기본적인 에티켓이고 네.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가 등장했을 때, 네. 그다음에 지휘자 선생님이 등장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인사를 나눌 때, 요 정도로 저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자세히 보면 예쁘고 알면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 클래식도 또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오늘 두 분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을 지어서 클래식을 즐기다 보면 더 관심이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조금 이제 관심이 생겼다 하는 분들, 그러니까 클래식 입문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해 줄 만한 곡들을 제가 미리 두 분께 부탁을 드렸었어요. 네. 먼저 우리 나홍준 선생님께서 한 곡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저는 그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3악장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무더운 도심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에어컨이 빵빵한 곳이 아닐까.
그래서 이 무더운 곳에 있다가 첫 그 에어컨 바람을 맞이했을 때 그 네. 기분을 느낄 때 그 함께하면 좋은 음악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때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사막장을 들어보시면 마치 에어컨 바람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멜로디들이 연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음악으로 함께 배를 누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네. 이 음악을 추천해드립니다. 뭐 시원한 데서 들으면 더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그럼요. 곡일 네. 것 같은데 그럼 이수민 선생님은 어떤 곡 추천하세요? 저는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 작품 번호 44번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특정한 악장을 골라오진 않았고 이제 네. 전곡을 골라왔는데 왜냐면 이 4개의 악장을 다 같이 들으셔야 그 매력이 배가가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선생님이 되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올해가 로베르트 슈만의 부인인 클라라 슈만의 출생 200주년이 되는 해예요. 네. 그래서 올해 클라라라는 이름을 딴 기념음악회도 많이 연주가 됐었었는데 이제 간단하게 클라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음악 신동이었어요. 피아니스트로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날렸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피아노계 황제라고 불리는 리스트에 버금가는 그런 유명세를 누렸고요. 네. 또 얼마나 유명했으면 러시아까지 진출을 해서 순회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또 클라라는 피아노 연주뿐만 아니라 작곡도 조금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 남편이 로베르트 슈만의 업적에 약간 가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연주할 때 이 클라라 슈만의 곡도 일부러 연주를 하곤 하는데요. 네. 우선 이 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네. 지금 설명을 더 들으면 이 곡을 못 들어볼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추천곡을 다시 한번 작품명만 한 번씩 읽어주세요, 선생님. 저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사막장. 네. 그리고 이수민 선생님은? 저는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 작품 번호 44번. 네. 그 이수민 선생님께서 추천해주는 곡 중에 저희가 사막장을 2부 끝곡으로 들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광고 듣고 2부 끝곡으로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8월의 첫 번째 초대석, 오늘은 나홍준 콘서트 가이드 그리고 이수민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